특수상대성 이론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동등원리로 그렇지만 돌파구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동등원리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동등원리를 무엇에 적용했습니까? 빛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증거들을 알았죠. 그래서 태양을 지나오는 빛은 휜다. 그다음에 태양이 태양 주위의 공간, 가장 가까운 데 가장 많이 휘어지게 하죠. 그래서 수성의 세차 운동을 설명하게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유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미 상당히 유명해져 있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자기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자기 대학교 때 친구도 도와주고 많은 학자들이 도와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을 유도했습니다. 이때 그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소위 텐서라고 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텐서는 벡터와 어쩌면 의미가 같은 거예요. 벡터 우리 쓸 때는 어때요? 성분을 쓸 때 밑에 아래점자를 하나를 쓰죠. 아래점자 2개 써 있는 것이 텐서입니다. 이 아래점자 하나는 우리가 좌표계를 바꾸면 그 성분들이 바뀌는데 그 성분들이 바뀌는 방법이 다 똑같아야 되죠.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땠습니까? 그 성분들이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바뀌어야 됐죠. 이 첨자가 2개 들어가 있으면 로렌츠 변환을 2번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 텐서로 된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텐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으로 다 설명된다고 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장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장방정식은 무엇을 알려주는 방정식이냐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질량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의 역할이 주위 시공간을 휘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방정식을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R 뮤뉴 빼기 2분의 1 R G 뮤뉴는 8파이 G 나누기 C의 4승 T 뮤뉴 이랬습니다. 여기서 뮤뉴 이거는 뮤가 1, 2, 3, 4 이렇게 4차원 시공간의 아래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R 이렇게 쓴 것은 R 뮤뉴하고 G 뮤뉴를 곱해서 뮤뉴를 1에서 4까지 다 더한 거예요. 이때 R 뮤뉴에는 여러 가지 미분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아주 복잡한 이런 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장방정식도 역시 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T 뮤뉴는 에너지, 질량,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공간의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 질량은 사실 같은 거죠. 운동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된 에너지와 질량이 이게 소스텀이다. 이게 바로 공간을 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소스텀이 공간을 어떻게 휘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 식을 풀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방정식의 종속 변수는 G 뮤뉴인데 이 G 뮤뉴가 메트릭 텐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메트릭 텐서가 바로 시공간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장방정식의 풀이로 나오는데 이때 독립변수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질량이 있으면 질량과 에너지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주위의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메트릭 텐서인데 메트릭 텐서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모양을 텐서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텐서는 바로 행렬로 나타냅니다. 우리 벡터는 3개의 숫자로 나타냈죠. 4차원 벡터는 4개의 숫자로 나타냈어요. 텐서는 4차원 4바이 4 곱하기 4 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숫자 16개를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행렬 모양으로. 그래서 메트릭 텐서를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이렇게 평평한 2차원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유클리드 공간 배웠죠? 평평한 공간입니다. 이 평평한 공간은 바로 뭐예요? 피타고라스 원리가 정리가 성립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양쪽 수직으로 A, B가 서로 직각인 두 변이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점이 있다면 그 두 점 간의 X1축 간격이 델타 X1, X2축 간격이 델타 X2라고 하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델타 S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델타 X1제곱 더하기 델타 X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가운데다 행렬을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 델타 X1, 델타 X2하고 가운데 행렬 집어넣고 델타 X1, 델타 X2 이렇게 벡터를 쓸 것 같으면 이게 좌변과 같아지죠.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매트릭 텐서입니다. 이거 2차원 매트릭 텐서인데, 여기서 이게 바로 평평한 공간의 매트릭 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로부터 알 수 있냐면 대각선 요소가 1이고 비대각선 요소는 0이라는 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매트릭 텐서입니다. 만약에 111 대각선 요소가 111 있고 나머지가 다 0이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1111 4개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이면 4차원 유클리드 공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으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111 하고서 시간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이 되는데, 이런 거를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하고, 민콥스키 공간도 역시 평평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평하지 않은 공간의 매트릭 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에는 평평한 공간인데 좀 찌그러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물론이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물론을 그리면 가에서 나와 같이 변형된다면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그물 사이의 간격도 바뀌고 두 축 사이의 각도 바뀌고, 근데 이것들이 모든 위치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2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면 나에서는 2차원 비유클리드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매트릭 텐서가 어떻게 바뀌냐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각이 알파인, 이런 경우에 델타 S를 구한다면 우리 코사인 제2법칙으로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S 제곱은 A제곱 델타 X1제곱 더하기 B제곱 델타 X2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 델타 X1 델타 X2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가운데다가 2x2 텐서를 하나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델타 X1 델타 X2하고 이쪽에 델타 X1 델타 X2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매트릭인데, 이게 바로 비유클리드 매트릭 공간입니다. 뭐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대각선 요소가 다 1이 아니죠. 다른 값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대각선 요소도 0이 아니죠. 이럴 때 비유클리드 공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푸는 것이 장방정식의 풀이를 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장방정식을 풀면 소스텀, 이게 만드는 주위 공간의 매트릭 텐서가 구해지게 된다.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휘었는지, 어떻게 비유클리드 공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또 시간의 함수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